낯설지만 중요하고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지만 막상 답하기는 어려운 자치분권 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치분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낯설지만 중요하고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지만 막상 답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수원에는 수원 자치분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서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자치분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경국립대 총장 이원희입니다. 총장이 직접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 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진행을 하게 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윤영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윤보경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도 있고요. 현재 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윤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아이들 3명을 키우고 있고요. 막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제가 이제 봉사하는 것처럼 아이들 마음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굴이 화면에 비칠지 모르겠는데 거의 아가씨라 해도 될 정도의 모습인데 감사합니다. 3명의 아이를 키우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서 원하는 한 50개교 학교가 매년 저희한테 그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기 초에 서로 관계가 형성돼서 이제 지내기 힘든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관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학교 생활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개 학교라고 하면 초중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하시는 봉사자는 한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지금 100여 명 계시는데요. 뭐 약간 그 휴식기에 계시는 분들 빼고 해서 한 70여 분에서 80여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년. 그분들이 이제 각 학교를 배정받아서 상담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네.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상당히 보람도 있을 것 같은 네. 생각도 드는데 윤보경님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건지 네. 그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3명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까 이러면서 이제 상담이나 아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하다가 여기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 한다, 상담을 한다 이런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하면은 봉사도 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면접도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면접에 패스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면접은 어떤 면접을 볼까요? 예, 면접은 대면 면접을 보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일반 그냥 좀 자격이 있어요. 네, 자격이 있어서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을 하셔야 되고 이제 대부분 학부모시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 가르치는데 결격 사유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열정이 또 있으시면 되고요. 뭐 상담이나 이런 데 관심이 또 있으셨으면 더 좋고요. 이제 그런 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원래 기존에 계셨던 그 상담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대면 면접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이분이 오랫동안 하실 수 있겠구나.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구나. 이러시는 분들을 저희가 합격을 시켜서 교육을 또 예전에 한 3일 정도 받았어요. 교육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 학교에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갖기보다는 네. 학생에 대한 애정, 그렇죠.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네.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생 상담이라는 말은 하긴 했는데 네.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집니까? 가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그 집단 상담에 대한 커리큘럼이 좀 달라요. 저희가 이제 이미 다 짜여져 있고요.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또 거기 들어가는 학교마다 들어가는 선생님들끼리 한 3명 정도에서 4명 정도 이렇게 그룹을 짜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배워온 그 커리큘럼을 보고 여긴 이 학교에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짜서 그렇게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아 성장하고 관계 증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기 초에 그렇게 나가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중학교는 이제 사회성 증진, 또 고등학교는 의사소통 및 갈등 중재, 또 이제 그 앞으로의 자신에 대한 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네.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참여를 하시면서 좀 느꼈던 보람 또는 뭐 사례 같은 걸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람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 전에도 봉사는 했지만 아이들과 같이 소규모 아이들 한 8명, 뭐 9명 이런 아이들과 같이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고민도 많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진짜 힘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또 시간이 짧은데도 그것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또 그거를 제가 이끌어내면서 저를 믿고 의지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그런 걸 또 내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쑥스러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만의 또 매력이 있고 중학교는 또 중학교만의 매력이 있고 또 고등학교는 또 요즘에 또 막 진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런 힘든 거를 이끌어내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보람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교육 자체가 입시 위주로 네. 압박된 분위기일 네. 텐데 이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학교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한테 의뢰를 들어와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대부분 1학년, 중학교도 1학년, 근데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합니다. 자꾸만 더 이제 아이들이 또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도 저희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교에 한 학기 그 학년을 다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을 다 저희가 수업을 해요. 집단 상담을. 그래서 전 학생들 전 학생들 다 합니다. 뭐 문제성이 있거나 힘든 아이들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참여를 하면 나중에 학생부에 또 한 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했다. 근데 또 아이들이 그냥 그 학생부 거기에 한글을 읽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참여를 열심히 해요. 재밌게 또 저희가 또 일반 또 처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재밌게 참여를 해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네. 학생들이 생각보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참여하는 게 아마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모와 같은 그런 다정다감함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한 50여 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자발성, 참여 정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50개 학교 정도에서 들어오고요. 한 70여 명에서 80여 명 정도의 봉사자분들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자신들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봉사단체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간들을 쪼개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기 초에 거의 한 3월 달 정도에 그 학교에서 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각 선생님들마다 배정을 해요. 이 학교에 뭐 한 3분, 4분 뭐 이렇게 다 배정을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 사정이 다르고 학교에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사 일정에 맞춰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반기에 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그 반이 많습니다. 뭐 10개 반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면 거의 하반기까지
수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시간을 그 시간에 딱 픽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또 안 되면 또 중간에 다른 일이 있으시면 또 다른 그 선생님들이 뭐 대타로 들어오시던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원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네. 건강한 시민 공동체 사회를 형성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 사실은 이런 자발성에 근거한 네. 참여 아주 중요한데 네. 상담 봉사라고 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같이 대화한다, 활동한다라는 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네. 좀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는 1988년도부터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있는데 다 그 교육청 산하에 그다음에 또 그 산하 밑에 또 교육지원청 산하로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매년 뽑고 있고 교육도 또 수시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 또 공부나 학습에 되게 욕구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름 또 이걸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대학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대학원 졸업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제 강사로 또 학교에 강사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자신에 대한 그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있고요. 또 이걸 하면서 또 자신의 아이들 또 다른 타인들의 아이들 보는 시선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건전한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자치분권의 기반이 되는 윤보경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좋아하시는 음악을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항상 노래를 좀 메모를 좀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컨셉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이적의 같이 걸을까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잠시 음악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에 같이 걸을까라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시민 공동체 사회를 형성해가는 그 노력에 딱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보람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힘든 사항은 없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람도 있지만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첫째로 보면 저희가 뭐 자치분권 얘기 나왔으니까 또 거기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그 봉사단체가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저희 또 목표이기도 한데 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교육청하고 또 연계가 돼 있고 학교와의 그런 학사 일정 또 선생님들 각각의 그런 그 개별성 이런 것도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받을까요?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받으실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지원받는 건 교육에 관계된 거, 이제 신입 교육 이런 거에 관계돼서만 저희가 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저희가 그런 회비도 너무 적게 걷고 있어서 들어오시면 회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일하실 거를 생각해서 4만 원 받고 있어요. 그것도 올린 게 올해 올렸어요. 아니 자원봉사를 하는데 네. 회비를 돈을 내고 내고. 한다는 네, 말씀이에요. 회비를 예. 그게 아니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2년 거를 이제 4만 원만 받아서 그러니까 뭐 1년을 치면 2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90명 뭐 이 정도 액수로 생각해 보면 적은 돈이 한 280만 원 정도니까 이제 그걸로 저희가 총회도 하고 선생님들 이제 뭐 모여서 이제 돈독하게 유지도 하려고 단체 그런 놀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다 저희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주부다 보니까 알뜰살뜰하게 아껴서
그렇게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같은 경우는 뭐 총회 같은 거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시청 건물이나 그런 이제 빌릴 수 있는데 무료로 빌릴 수 있는데 그런 데 빌려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세요. 근데 그런 거를 니즈를 반영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또 이제 아이들 집단 상담 하시는데 도움이 돼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고퀄리티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를 다 수집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또 제공을 곳곳 그 간간히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네. 학교가 직접 선생님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네. 이외에 중요한 교육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도 또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좀 굉장히 뭐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뭐 몇십만 원 정도. 예. 소속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인가요? 예,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그 수원시 교육지원청. 예, 예. 예. 위센터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보면 교육청이 지방교육교보금으로 인해서 돈이 넘쳐난다. 쓰지 않는 불용액이 있다 이러는데 이런 활동을 저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방송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교육청에 네. 근무하시는 분들 또 교육감님께도 좀 전달해서 네. 이런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이런 자발성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봉사라는 것 때문에 좀 거기에 좀 묶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뭐 회비도 내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저희가 그 봉사 나갈 때 그 책정되는 비용도 시간당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출퇴근할 수 있는 그 버스비, 뭐 교통비 이런 거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뭐 몇 건씩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학교, 많아야 2학교. 그것도 이제 뭐 상반기에 뭐 몇 학급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뭐 어디에 뭐 내가 뭘 쓰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신념으로 하는 거라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갈수록 이제 좀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왜냐하면 봉사를 하려면 자기 시간을 많이 쪼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시국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직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원도 교육청에서 더 적어지는 상황이고,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봉사 활동이 처음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거든요. 뭐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네. 이게 보수가 계속 없다 보면 네, 맞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해야 되는 네, 것인지 예. 한 4, 5년 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과의 다르게 저희는 봉사라고 하면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봉사라는 생각만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게 바탕에 좀 깔려 있어서 그러면 정말 봉사하고 싶은 사람도 내 시간을 쪼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보존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 안타깝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의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시민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펀딩 있는 분들, 돈이 있는 분이 이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있다, 정말 이 돈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실무가를 원한다라고 하면 실무가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고 펀드는 걱정하지 않게 그런 분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면 전혀 또 거기서 모금 활동도 없어요. 해요. 네. 지금 우리는 시민 활동한다, 시민 봉사 활동하는 데서 모금 운동한다. 아, 이거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보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력이면 그 정도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교육청과 관련해서 학교 공교육을 지원하는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라면 사실은
교육청이나 수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 자발성이 네. 더 빛을 날 거라는 생각이고 아마 직접 이런 말씀을 하지 못했으면 이번에 이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시작으로 해서 네. 이 부분은 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좀 정책 건의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한번 좀 말씀하시죠. 저희도 네. 여기가 협동조 사회적 음, 협동조합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라디오가 좋아서 모두 참여했지만 건물을 짓고 방송을 이렇게 주파수로 가지고 방송을 나가지만 지원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스스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목적성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러한 지원이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일어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예. 들거든요.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되고 네. 예, 그렇겠죠. 네. 학생 상담 자원 봉사회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지원을 네, 살짝 예. 살짝 숟가락 수저를 얹어서. 얹었습니다. 저에게 기회 주신 거 아니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학생 상담 자원 봉사회에 참여하겠다 했다가 이거 너무 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서로 협력하면서 많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확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홍보 전략 같은 건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좀 널리 알리시는 역할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그 수원시에 보면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뭐 이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수원시 교육청에서 또 이제 관리하는 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 부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서 그 부스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런 또 봉사단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나비 효과라는 그 동아리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단위 학교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나비 학교는 저희 그 봉사단체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같은 거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걸 더 배울 수 있도록 각자 더 잘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거기서 배워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강의를 또 하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좀 더 배워가 나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거든요. 이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서 네. 봉사자들의 동아리 모임인 맞습니다. 나비 효과를 가지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누구나 학교라고 해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거기에서 또 거기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또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자발성에 근거한 활동들이 개별적으로 끝나지 않고 확산 효과가 필요하다면 그런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비 효과와 같은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면서 또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 발전한 나를 또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전파를 시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시면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면접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얘기 나누고 그런 걸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을 선별하는 거니까요. 면접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년에 1회 정도 네, 모집할 맞습니다. 언제쯤 모집할까요? 저희가 한 6월 달 요 정도에 공고가 나가요. 그래서 뽑아서 한 7월 뭐 요 정도에 뽑고 그다음에 그건 좀 상이하긴 해요. 기간들은. 공고는 교육청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네, 수원시청 교육청. 홈페이지? 수원시청의 홈페이지에도 나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나가고 또 각 학교마다 또 그게 그 공고가 나가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가고. 저희가 홍보는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주 많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율이 좀 계속 떨어지는. 거기다가 또 이제 코로나 때 한 3년 정도 거의 그 신입 기술도 못 받기도 했고 그런 상황.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네.
내가 이 봉사활동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좀 쑥스럽다고 하시니까 예, 또 다른 학교로 일부러 예. 네, 가시는 분들도 있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배정을 할 때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뭐 지원비도 거의 없는데 멀리 차 가지고 가시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역 제한 없이 네, 일단 신청을 해서 네, 이제 봉사자로서 선정이 되면 네. 그다음 배정이 되어서 어디서 활동하는가는 그때그때 협의에 의해서 아, 편의를 수원은 수원 지역에서. 수원 지역 내에서 예, 맞습니다. 수원 내에서 뭐 네, 동단이나 예. 이 구분은 없고 네, 예. 수원 전체에서 네, 맞습니다. 활동할 수가 있는 예, 거네요. 예, 8명에서 10명 정도 집단 상담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하나요? 그 내용도 좀 궁금해지는데. 예.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먼저 구분을 해주세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가나다 순이나 뭐 번호 순대로 해서 이제 잘라서 그러면 한 학교에 3분 정도 선생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같은 시간 내에 그 장소가 다른 장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돼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제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2회기 일을 진행을 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제 라포 형성도 잘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 관계 처음에 어려웠던 점 이런 점들을 잘 풀어갈 수 있고 학교를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이 정도 진행을 해요. 초등학교는 또 길게 하면 아이들 집중도가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중학교는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하고요. 중학교는 대부분 이제 방과 후 시간에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 학교에 따라서 학사 시간에 따라서 뭐 1, 2교시 할 때도 있고 3, 4교시 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교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다 학교 다 끝난 다음에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여고를 했었는데 동호여고 같은 경우는 동호여고나 유신고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뭐 6시 한 40분부터 9시 한 40분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집에 갑니다. 와, 굉장히 에너지가 정말 많이 예. 학생들한테 저희도 에너지를 많이 네, 주잖아요. 예. 집에 갈 때면 고갈돼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또 끝나고 나면 또 아이들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해요.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하고 항상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즐겁게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드리고 이제 가면은 또 나가면서 또 힘들었다가도 이 애들이 어쩜 이렇게 참여를 잘할까 이러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10시가 집에 10시 넘죠. 되는데 예. 집에서 아저씨가 예. 너 뭐하니 무료로 예, 봉사 예. 10,000원 받고 이러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흔히들 자치와 분권 이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권한 배분, 사무 이전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네. 사실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입니다. 네. 주민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회 이게 학생과 학부모 서로 연결되어서 건전한 시민 공동체 사회를 네. 만드는 정말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또 좋아하시는 듣고 싶은 노래 한번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임헌일 님의 그리워. 네, 듣고 가겠습니다. 예,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시면서 미래 비전, 나는 내 스스로 이런 꿈을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런 꿈을 이룬 것 같다. 본인의 어떤 희망사항 좀 듣고 싶습니다. 뭐 협소하게는 저희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이런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한다고 할까? 엄마가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 좋아하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멋있어. 그리고 또 저도 아이들을 대하는 말투나 마음가짐이 정말 달라졌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안 했으면 이런 봉사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런 봉사를 하면서 저에 대한 그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예, 관계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럼 저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그 생활하면서 관계된 분들을 또 많이 확장되게 알게 되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또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지역을 또 이게 또 넓혀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모르는 얘기로 그냥 썰만 풀면서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저한테 얘기를 물어오고 궁금증을 물어오고 또 상담을 하는 그런 그 학부모들이나 엄마들은 뭔가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걸 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전문적인 않지만 배운 걸로 얘기를 해주면 또 감사해하고 이런 걸로 되게 행복한 거 또 발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하면서 네. 본인 스스로가 힐링이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상담의 과정에서 좀 보람이 있었던 거 한번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관계는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에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좀 특별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어떤 또 그 지역마다의 또 약간 특징이 있어. 학교에 있는. 네. 그 근처가 어떠한 아이들 이제 부모들이 또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또 이제 힘든 아이들이 또 모여 있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가면은 아이들이 또 처져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집중도 안 하고 딴짓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이 힘든 게 뻔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진행되면은 아이들이 1회기 진행했다가 또 2회기 진행하면 선생님 저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서 또 참여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볼 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중학교 정도나 가면은 그 아이들의 힘듦이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네. 이제 프로그램 이끌어가면서 조금 더 옆에서 가까이 둬요. 그런 애들은 가까이 두면서 좀 더 참여시키고 이러다 보면 뭐 1회기 2회기 가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나타내려고 본인을 나타내는 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죠. 이 아이가 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줬는데 선생님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해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반영하겠다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이런 강사 선생님들은 좀 안 어려워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그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네. 어떻게 네, 부모님이 본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막 수업하다가 막 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이 정말 크구나. 부모님들은 아이들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본인의 꿈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걸 이런 걸 수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걸 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 진로도 구체화시키고 꿈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도 수업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오히려 부모를 걱정한다. 나 때문에 부모가 걱정하지 네. 않을까를 걱정한다는 것도 요즘 MZ 세대보다 더 어린 세대인데 네.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만 보지 말고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난 널 믿을 수 있어. 너는 어떠한 힘듦이 있어? 아니면 넌 지금 뭘 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너무 어리니까 내가 베풀어야 돼. 이런 마인드보다는 같은 우리 세대를 살지만 나는 선배고 너는 아직 덜 겪었지만 충분히 배울 만한 사람이야라는 거를 항상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수업 가서 아이들한테 항상 배우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나는 그 나이 때
뭐 이런 생각을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내가 했던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희들을 응원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고 와요. 그런 말들이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굴이 엄청 밝아지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봉사자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임기 그 네. 활동 기간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나요? 본인이 원하면 거의 뭐 60까지는 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한 10년 되시면 또 상패를 또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하셔도 되고 계속 뭐 본인이 만약에 힘들어하지 않는 이상은 쭉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시면 될 것 뭐 개인 정보의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네. 그런 아기자기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책자로 하나 내도 확산하는데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한 매년 책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관계된 뭐 그런 얘기들 또 이제 수업에 참여했을 때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행복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원고도 받아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끝나면 항상 그 끝난 거에 대해서 소회를 밝혀요. 글을 엄청 길게 씁니다. 애들이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A4 용지 갖다 주면은 막 써서 A4 시간만 된다면 한 페이지를 다 쓰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게 많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도 뭐 예산도 모자를 뿐더러 여러 가지로 좀 아직은 모자란 점이 있죠. 예, 저희도 좀 더 생각해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형식으로, 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를 연결시켜주는 네. 또 다른 부모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체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저도 이제 저희 애가 다 성장을 해서 이제 27, 28이거든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애들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엄마들도 좀 상담을 받아볼 네, 필요성이 네,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엄마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그 학교에서 요즘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알림장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뭐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또 이제 뭐 요즘엔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로도 굉장히 많이 보내서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안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원래 문제인 거지. 그래요. 예. 맞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희도 맨날 이렇게 상담에서 이제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 뭐 이제 교육할 때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오시는 분들만 와서 들고 파세요. 예. 맞아요. 학교 가는 예. 엄마들은 항상 학교에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맞아요. 저희 대학에서 요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지 않았을 때는 골대가 뭐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빨리 뛰어가서 네. 그 골대에 들어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전부가 경쟁을 해야 되고 서로 협조를 할 수가 없는 빨리 먼저 뛰어 들어가서 그 골대를 차지해야 되는 거라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100명이 뛰어가는데 골대가 100개가 있다고 하면 어느 골대가 나한테 맞는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조금 시간은 늦어도 된다. 내한테 적합한 무엇이 나한테 적합한 거를 찾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입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자기의 꼴대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학교 교육을 보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그 학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교육을 보완해주는 정말 큰 지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 다 하려면 너무 힘드실 테니까요. 저희가 큰 진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수원시에서 잘 보시고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편안하게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또 올 거고 또 이런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봉사
동아리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 나비 효과처럼. 그런 나비 효과처럼 좋은 나비 효과가 돼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행복한 학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또 저희 나라가 또 자살률이 학생들이 제일 높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더 파생돼서 더 극대화돼서 활동을 해도 모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거든요. 좋은 그런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회는 수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경기도 전국에. 소속이니까 예, 경기도에만 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전국에 다 있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런 활동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비슷한 네,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경기도 또는 뭐 더 좁게 본다면 수원시가 보다 더 선도적인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네.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교육청, 수원시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맺는 게 좋은지 어떤 그 협조 또 지원이 필요한지를 한번 개발을 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꼭 요건 하나 했으면 좋겠다. 요구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저기 딱 수원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회 쓰라고 돈이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필요하시죠? 글쎄요. 한 1년에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면 교육도 선생님들끼리 받고 그다음에 강사를 또 초빙해서 받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자비로 해서 초빙을 해서 아니, 저 잘못 돈 받고. 들었는데 한 달에 100만 100만 원. 원이요? 아니야. 1년에. 한 달이 1년에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이라 그러신 거잖아요. 예, 1년에 100만 원.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희 너무 조금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것도 크게 얘기하고 조금 더 조금 더 예. 1년에 그러면 한 500만 원? 예. 그게 이제 액수의 규모보다는 네. 실제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사를 좀 초빙해서 네. 교육을 받고 싶은 네, 맞습니다. 그런 경비는 네.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 제도가 착근하고 뿌리를 내리고 숙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정부의 몫이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원봉사의 몫이니까 그 정도의 지원은 교육청이 되었든 수원시가 되었든 한번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음 우리 수원시 자치분권 협의회 때 그 말씀을 꼭 한번 해주시고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노래 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인데요. 정말 끝나지 않는 스토리처럼 계속 쭉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버 엔딩 스토리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활동도 네. 끝나지 않을 것이고 네. 또 그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우리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의 활동도 끝나지 않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치분권이 뿌리를 내릴 수 네. 있는 우리의 노력도 끝나지 않는 네. 그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원시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런 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봉사 활동이 틀을 잡고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행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행정학자고 대학 총장으로서 학교 행정을 담당하지만 자치분권을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저로서도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윤보경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봉사하는 단체를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또 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 공개적인 이런 방송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또 네, 감사합니다. 예, 이원희 총장님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예, 그래서요. 예. 네, 저도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네, 어떠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네, 저는요, 우리 이원희 총장님께서 워낙 한경대학교 총장님이시니까 너무 엄하시지 않을까. 나 이 자리에 괜히 참석한 거 아니야라고 불안해했었는데요. 아주 좋은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자치분권이 항상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이런 자리, 저가 진행에 살짝 참여함으로써 자치분권에 대한 의미와 그런 가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토크쇼 낯설지만 중요하고 한번 들어본 것 같지만 막상 답하기 어려운 자치분권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